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거시경제 분석을 끝내야 시장에 뭐 급락이 나오고 급등이 나오고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돼요. 근데 그 거시경제 자체를 안 보고 주식만 보면 결국에는 거시경제 흐름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뉴스를 간과하게 되고 거기서 해지를 못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2021년 경제 전망은 3월 31일 날 국회 예산처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 나온 것 중에서 이제 보실 거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실질 경제 GDP가 나오죠. 여기 있는 이 부분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마이너스 1%였던 게 3.1%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당연히 흑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명목 GDP 비율로 했을 때 4.3%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했고 소비자 물가를 1.3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 물가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한국은행에서 5월이죠. 딱 2개월밖에 딱 지났는데 이렇게 발표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자료는 작년 거 자료를 막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1년도 전망일 때 3월, 1월, 1월에 각각 발표냈을 때 IMF, OECD, 세계은행은 각각 5.6%, 5.5%, 4%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5%에 가까워질 것 같아요. 미국의 성장이 급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한국은행이 한 자료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회 예산처 자료부터 본 거고요. 비교를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한국은행 자료를 먼저 보면은 우리가 상반기에만 3.7% 상승한다는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그 다음 4.2%에서 연간 4%. 좀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얼마가 되는 3.1%예요.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였던 게 3.1%인데 여기도 보시면 마이너스 1%였던 게 4%까지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돈이 많이 들어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성장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22만 명이 발생을 했는데 연간 14만 명 정도의 이런 그 취업자 수가 증대될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거로 같고요. 우리나라는 재미있게도 이게 자영업자들의 고용률은 안 잡힙니다. 실제로 안 잡혀요. 그러니까 실업률에서 제대로 안 잡히는 거죠. 근데 기존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의 실업률은 높은데 지금 공장이 있는 곳에서는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지되고 있는 곳이 많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만 지금 자동차 반도체 부품 그런 일들 이슈로 이제 덜 가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1년도에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높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딱 실적, 올해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좋아질 거라는 호재적인 뉴스도 나올 수 있지만 그때는 글로벌 경기가 다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왼쪽에 이거 목차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차례 요약 있거든요. 좀 전에 요약을 본 겁니다. 대내외 점검인데 세계 경제,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서 미국만 한번 볼 겁니다. 전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 보고 그 다음에 현안 두 개를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계 경제는 일단 IMF 전망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3.3%였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4.4%, 6%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5.6%. 근데 IB라고 하는 건 투자은행이거든요. 투자은행 6.3%. 그러니까 올해가 증시 입장에서는 가장 고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고점을 찍은 지금 시점에서의 주가들이 더 이상 고점, 전고점까지 노리기가 업종별로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업종이 반도체일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장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고점을 뚫지 못하는 겁니다. 그 외 대비해서 포스트 코로나주라, 그 다음에 해운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되는 배터리와 생산되는 거, 그 다음에 모빌리티와 관련되는 업종들은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세계 경제 봤으니까 이제 교역량 보세요. 점점 늘어나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정도가 더 커질 겁니다. 서비스 수입액은 우측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수익이 안 되고 있죠. 그럼 서비스 산업이 결국 뭘까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포커주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에서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 쪽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가 결국에 누구랑도 연결되냐면 자영업자들이랑도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영화관에서 영화 보면서 밑에 있는 카페나 혹은 뭐 다른 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주고 생산을
맥주를 먹는 그런 행동들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교육에서는 해외여행 부진이 크다고 했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그래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해외여행과 연결된 거는 해외여행을 주관하는 하나투어 같은 업체,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호텔. 이 세 가지가 메인 테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해외여행과 연결되는 거는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광 산업 활성화가 메인으로 나오고 이거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하고 여기서 실업자를 줄이는 겁니다. 원래 이 영상 말고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릴 건데요.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여행업을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효용이라고. 그 사람들이 보람찬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나라가 할 일이고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커싱하고 그런 산업들을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런 산업들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H&M처럼 지속적으로 두고 가기보다는 정상화되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 50에서 100% 수익이 나올 거고 그 시점에 우리는 대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경기 회복세 강화될 전망이죠. 4, 4분기 때 더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성장은 곧 어디의 성장? 우리나라의 성장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번에 한미회담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소매 판매는 늘어나고 있고 산업 생산은 못 따라가고 있죠. 이 산업 생산 못 따라가는 걸 누가 만들까요? 우리나라가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육, 의료, 교육 중심의 2단계 투자 계획인데 이거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진짜 체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유로 지역은 2분기부터인데 실제로 2분기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 분기 이후에 3-4 분기부터 제대로 되고요. 1 분기도 적상 역성장이 발생을 한 거고 2 분기부터 그나마 쪼끔 나아지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1 월 분 다 합하면 역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인제 4 월부터 인제 좀 되는 겁니다. 인제 산업 생산이 잘 돼야 소매 판매도 같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는 셧다운을 많이 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끝나는 영국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백신 접종률이 낮아요.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해요. 일단 그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일본인데요. 여기도 똑같아요. 백신 접종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요. 수주액도 봤을 때는 1 분기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산업이 약간은 흔들흔들거린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이 있는 해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가 전 지정학적으로 거시 경제적으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뭐 화폐를 찍는다. 지금은 화폐 찍는 것도 중요한데 얘네들이 진짜 솔직히 화폐 찍는 게 아니라 달러가 화폐를 찍기 때문에 얘가 지금 더 떠나가는 거지. 계속 미국 말 제대로 안 듣고 경제 구조 조정 제대로 안 하고 하면 분명히 여기가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 경제 형식으로 중국처럼 셧다운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국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중국입니다. 견조하죠. 다 양수예요. 그러면은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예전만큼 상승을 못 해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산업 지역별로 균등하게 산업 정책이 돼야 되고 미국에서 계속 작은 마이너한 걸로 그 수출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크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흥국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브라질하고 러시아 이런 거 있고요. 유가 보겠습니다. 유가는 $60인데 유가가 어떻게 돼? 초과 수요 발생하면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수요가 계속 제가 생각해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걸요. 지금 자동차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닌 겁니까? 네. 제대로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글로벌 전부 다가 그래요. 자동차가 제대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 우상향을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유가의 불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유는 뭐냐면 인제는 신재생 에너지가 25년 정도까지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유가가 지금 상승기가 거의 마지막 비슷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량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도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급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전에 움직이지 않았던 산업들을 살려야 되고요. 각국이 뉴딜 정책을 펼쳐 가지고 대규모 토목을 하든지 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돼요. 돈을 풀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기 부양 안 하고 WTO 옵니다. 인제
뭐 시장 비관론자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정부는 언제든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풀므로써요. 그게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2008 년도 그 위기가 왔을 때 실제로 빅쇼트 영화 보면 1년 전부터 때립니다, 쇼트를.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1년 전부터 때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못 버텨서라는 건 버블이 넘쳐나서 그 버블이 꺼지는 데 걸리는데 1 년이 꺼지는 게 아니고 걸리는데 1년 동안 정부가 막은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못 막았으면 안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아냈으면 안 꺼 그 버블이 안 터지고 그냥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버블을 이불로, 그러니까 미국 재정부랑 그다음에 페드럴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QE를 하는 거고 극복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올라간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 가격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국가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버블이 된 거가 인제 생산하는 시설에 일단은 들어가잖아요, 일부는. 그리고 인제 이 들어간 거는 긍정적인데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부터 떼어가려고 사기치려고 대출해 간 그 폭탄이 있어요. 그 폭탄이 터지는 시점에 더블 딥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초기죠. 초기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목재는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금속은 올라가는 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많이 안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22 년에 좀 떨어지는 거지 구리하고 알루미늄은 더 비싸지죠. 왜 더 비싸질까요? 이거는 그 마르는 자동차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포지션상에서 알루미늄은 빠져 있는데 글로벌 기업이라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국내 경제입니다. 국내 경제는 그냥 점프해서 그냥 숫자만 보면 되고요. 부동산도 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돈이 우리나라 소경인데 뭐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상반기로 봤을 때 미국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유로도 성장할 거라고 하지만 실장은 2, 4분기 때 제대로 성장이 안 나오면 요거 제로에 가까울 겁니다. 일본도 쏘쏘고요. 중국은 성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갈게요. 이거는 큰 게 아니라서 설비 투자 뭐 이런 거 투자하는 게 뭐 썩 좋은 건 아니라서 여기 생산물 투자 뭐 쭉 넘어갈게요. 요만큼이죠. 녹색만큼 수출 기여도가 큰 겁니다.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출을 진짜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백신 동맹이 여파로서 이 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보고서를 쓰는 동안에 백신 동맹의 결과를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지지난주에 뭐가 났어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미회담의 결과가 요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률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낙관에 가깝고요. 선진국이 금년 중반에 광범위한 백신 접종하면서 감염 확산세가 조기의 진정, 이거보다는 우리나라가 이 백신과 연결해서 접종을 하기 위한 이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가 잘하면 4.8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낙관인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기본이면 4.0이라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 계획대로 가고 있고 6월까지 지금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1,300만 명을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은 모르겠고요. 일단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고용 부분도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고용이 촉발하는 부분은 사실상 산업을 동향시켜서 하나투어, 호텔신라, 뭐 파라다이스 그런 산업들을 제대로 키워가면서 일자리를 늘려나가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의 정부 정책인데 여기서 이제 돈을 풀고 있는 거고요. 이 돈을 풀고 있는 게 6월, 3월까지 돈을 많이 푼 거죠.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증세가 이제 부정적인 거로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좋은 내용이 나와요. 증세인 경우에 고소득층과 법인의 재정 승수가 생각보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비해서 작다. 그 말이 뭐냐면 고소득층하고 법인은 돈이 많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인마이 포켓을 하지 밑에 그냥 사회에 순환되는 데다가 돈을 투자하지는 않는다. 해봤자 주식이나 자산의 가격만 버블만 만든다는 내용을 이렇게 어려운 글귀로 만든 겁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보다 비례해서 작다는 게 뭐냐면 저소득과 중산층은 생필품을 사서 쓴다는 겁니다. 중산층이 쓰는 것도 차를 바꾸는데 중산급의 차를 바꾸고 자기가 사는 공간의 아파트를 바꾸고 가구를 바꾸고 그 정도가 되는 거지, 고소득층이나 법인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훨씬 더 높은 부가가치 제품, 고부가치 제품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제가 이 글귀 딱 보면서 아 이거는 타당한 얘기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미국의 정책도 나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절대 타당하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미국이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안 따라할까요? 100% 따라합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은 세금을 늘리고 법인이 이렇게 하는데 중소득층은 이게 이만큼 이런 부분이 있고, 근데 법인세 인상은 민간 투자를 유치시키고 기업의 해외 이전을 유인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결국 그게 뭘까요? 글로벌 시장에 전부 다 법인세 인상하자는 겁니다. 왜? 그 국가가 가지고 있던 기금들이 지금 더 안 좀 고갈이 됐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백신을 찍어내고 그 비용에다 다 청산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잘 사는 법인들한테 받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싱가포르나 홍콩이 조금 불리해질 수 있고 아일랜드도 불리해질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나 세액공제는 4년 이내에 집중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해서 2008년도 때 이득을 낸 것처럼 이번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세계 경제도 뭐 이 정도까지만 보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전망인데요. 국제 유가 이렇게 우상향하죠. 비철금속 다 올라갑니다. 철강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원유 수요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태양광 관련해서 구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리가 지속 가능하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리와 관련된 구리 생산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지금 제 관심 종목 안에 있는 거였을걸요. 고려아연하고 그다음에 KB 동부제철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구리와 관련된 업체들고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글로벌 기업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시간이 금이잖아요, 우리가. 빠르게 하고 이제 주간 시황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이 내용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금속은 남미 강산 폐쇄, 중국과 호주 무역으로 공급 차질이니까 이게 그래서 철강을 땡기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과 호주 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언제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고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정 기간 동안에 포스코나 그런 것 잠시 동안 태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2, 4분기, 3, 4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펙도 동일하게 원유 가격 올리고요. 그다음에 기상이변, 작황부진 등에서 옥수수, 소맥 등의 주요 곡물 생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자재 상관관계 계수, 달러와 시장 변동성이랑 선물 순매수 뭐 그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 부분이라서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재는 미국의 목재 생산 능력이 수요 증가로 해서 확충돼 반영해서 저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목재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리 등 원자재가 2030년까지 연평균 20% 급등. 그래서 원자재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요. ETF 중에 원자재와 관련된 것도 제가 이제 탐색을 해서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경제 전망 보고서인데요. 여기 안에 많은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짚어준 거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